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러가지 어떤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걱정하면서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의 위기, 한동훈이 개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적으로 개성적으로 한동훈이의 속성상 정치적으로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가. 두 번째로 세력으로서 지금 한동훈에게 몰려와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한동훈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념적 혹은 정치적 가치체계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 한동훈이 지금 정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한동훈이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자기가 어떤 목표라든가 인생의 궤도, 짧게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어떤 목적이나 어떤 삶의 궤도를 정하면은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철두철미함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변화와 적응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개인적으로 제가 관찰해 봤을 때 지금 정치 총선을 한 지도 벌써 1년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어떤 모범생적이고 자기 관념 혹은 자기 가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맑은 물에 고기가 없다는 식으로 그 한동훈에게는 그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 주변에 고기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런 성격적인 것과 함께 검사가 굉장히 자기 체질에 맞았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법치잖아요. 한동훈은 법치에는 맞지만은 정치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치와 정치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로 말하면 보완관계에 있어요. 법치를 강조하게 되면 정치가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정치를 강조하게 되면 법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치와 정치는 속성상 상대적이다. 쉽게 말하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치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정치가 꼭 법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사면복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법치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정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면복권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치가 가장 다른 그 단면이 조국하고 이재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국과 이재명은 실질적으로는 사회의 잡범들이에요. 그런데도 정치에서는 아직도 생명을 존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동훈이에게서 부족한 점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 한동훈의 상황, 개인적인 개성과 가장 대비되는 지금 사건이 조국과 이재명이라는 것을 예로 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도 자기 자체적으로는 실패도 맛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생을 성취만 하고 성공만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한동훈 같은 사람의 권력욕이라든가 성취를 한 발자국 더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도리어 정치라는 것은 법 없어도 살 사람들, 쉽게 말하면 무능하다든가 법을 믿고 산다든가 이런,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무능과 실패를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실패자를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한동훈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줄 만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감동이 있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3자로서 아주 치밀하게 관찰을 했겠지만은, 책으로 읽는다는 것과 그 3자로서 관찰한 거하고 당사자로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목이 말라서 일주일을 헤매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가본 사람하고, 책으로서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한 그런 소설을 읽은 사람하고, 아무리 소설을 잘 썼다 하더라도 그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그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게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데, 책으로 읽은 사람은 그 감동을 남에게 참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로 정치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의 경험입니다. 물론 검사도 박연, 피의자와 수사에 협조를 하면 어떻게 선처를 해주겠다라든가, 또 사회 여론과 범죄자들의 어떤 형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여론과의 협상이라든가 당사자에 대해서 협상하고 어떤 정치적인 요소를 가진 일을 해봤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엄연히 말해서 그런 협상조차도 검사는 갑 중에 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피의자 앞에 검사는 예수나 하느님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이 현실 정치를 곡해한다든가 오해해서만 오해했지, 검사로서의 경험, 검사로서 피의자라든가 여론과의 협상 또는 정치적인 요소가 들은 여론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를 도리어 오해할 요소가 더 많다. 이런 점에서 한동훈이가 굉장히 지금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개성적으로 정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전통부터 내려오는 신은 서판으로 볼 적에 그 태도나 말투도 정치에 맞지 않습니다. 단호한 언어를 너무 자주 구사합니다. 나는 말을 하면 꼭 합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은 확신적인 말버릇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압박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너무 남발한다. 좀 정치적인 용어를 써야 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편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투에서 보면은 안철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방향은 다릅니다. 안철수는 그 단호성이 없이 자꾸 애매모호하게 말을 흐리는 게 그게 약점이었다면은, 그 반대로 한동훈은 말을 너무 단호하게 합니다. 그 둘이 방향은 다르지만은
말에 약점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개인적인 속성에 의해서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주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한동훈의 세력으로서 주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우파 내에서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몰려가 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평가할 때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 있다. 즉 자유우파 내에 기회주의적이면서 개혁보수라는 이름을 내걸고 좌클릭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중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 있다. 그 용어 자체에서 이미 중도라느니 좌클릭을 한다느니 그 자체 속성상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혁보수 중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패널로 나온다든가 유튜브를 보면은 자유우파에 대한 개념조차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평가합니다. 자유우파 개념이 분명히 서야지 중도로 가든지 좌클릭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해왔느냐, 자유우파 개념도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좌파적으로 많이 경도가 됐으니까 우리도 좌클릭을 해야 된다. 아니죠. 그거를 바로 세워서 자유우파 쪽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포개가 되겠습니까?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중도 확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중도가 예전에는 우쪽에 있다면 지금 좌측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좌클릭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이후 약 한 30년간 그런 자유우파들이 유승민이니 지금 기회주의자들 같은 이런 이준석이니 그 정체불명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유우파가 몰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념도 없고 전투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기회적으로 호떡이나 하나 얻어걸리면 국회의원 한 4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서울 강남 지역이나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 가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할까? 그 한번 몇 명이 보세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한동훈 주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판명합니다. 정치는 좌와 우가 서로 닮은 것이 아니라 이념을 확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에 이념이 확산돼 가면서 다수가 되고 다수파가 되고 집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이념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 이념이 애매모호해진다거나 좌파와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진다든가 경계가 없어진다든가 그 이념의 정신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만큼은 이념이 확산될수록 정체성은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이런 이념들이 더욱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경계를 뚜렷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동훈 주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다 거론할 수가 없어서 그 거론을 못 하겠는데 지금 한동훈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룹의 면면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념의 확산을 주장하면서 경계,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데 확산하기 위해서 경계를 허물허물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좌파의 주장을 다 수용하고 지금 이 현재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이 그때서 자유우파가 저런 이념이 있었지 하고 신선함을 느끼면서 그 사람 대통령 만들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자유우파가 흐리멍텅하게 경계가 없이 자유우파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넓힐수록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게 하여 지지 세력들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현재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몰려든 주변인들의 이념이나 가치체계 그리고 정책의 완성도를 보았을 때 혹은 인생의 경륜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이념으로 뚜렷해가지고 내가 이 한 몸을 불살라 적진에서 그 자유우파의 신념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없고 적진에서 낙선하면 대구 경북이나 부산으로 피신 내려간 그런 기회주의자들만 모여서 더구나 그 적진에서 성전을 하지 못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패배주의자들만 모여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심리적인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저런 패배주의에 젖어있고 심리적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의 그룹에서는 어떤 성취도 이루어질 수 없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낙선해서 고향에 가서 배지를 달고 금이 고향은 아니라 금이 타양한 이런 심리적인 에너지가 약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서는 한동훈의 정치적 의지 혹은 정치적인 신념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비리나 범죄 유혹에 굉장히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동훈 주변이 위험하다. 곧 한동훈의 정적에 의해서 부패 비리, 부정 비리가 한동훈 주변에서 곧 터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주변에 에너지가 강한다든가 신념이 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적으로 볼 때 이념적인 약점, 한동훈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에 대한 가치 체계가 한동훈도 그렇지만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도 확신이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래전부터 강의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주변에서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심상정으로서 비어버린 좌파의 한쪽 날개, 좌파가 NL, 종북이 있고 PD, 북한을 반대하면서 유럽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두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당이에요. 그런데 그 진보당이 민주당에 거의 다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이 없어져 버렸고 그 심상정은 좌파의 주도권 싸움에서 NL 즉 종북들에게 패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이중대라고 행세를 하다가
사회민주주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패배감만 남겨주고 자기 일신영달만을 꾀하다가 공중분해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지금 진중권, 김경률이 뭐 여러가지 서민 이런 지금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그런 예전에 PD 계열이었던, 진중권도 목사의 아버지니까 NL은 아니에요. 좌파니까 좌파인데 사회민주주의, 유럽식 사회주의에 조금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북은 아니다 이거예요. 좌파는 아까 말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종북, 하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인데,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할 적에는 이념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심상정의가 가지고 있던 정의당, 즉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그 범위의 사람들을 좌클릭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세력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중도를 표방하면서 그 사람들과 연합하려는 것이 아닌가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NL, 쉽게 말하면 종북 세력과 유럽식 사회주의 PD의 싸움에 있어가지고 PD는 패망했습니다. 그 패망한 사람들이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깃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패잔병들을 모아서 병졸, 쉽게 말하면은 군사적인 확장은 할 수 있지만은 그 패배주의자들 가지고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밖에 쓸 수 없어요. 6.25 사변 때 남침을 한 북괴군들이 한국의 의용군들을, 어린 의용군들을 붙들어가 가지고 쇠사슬로 기관총 앞에 묶어놓고 전쟁을 치렀던가 똑같은 거예요. 방패막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김경률이나 진중권 같은 사람이 어디에서 깃발을 들고 용감하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참모의 역할이나 안 그러면은 간섭쟁이로서 훈수쟁이로는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김경률이나 진중권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념이나 가치 체계가 혹은 정책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정치에 대한 가치 체계나 혹은 그 정책에 대한 확신,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깃발을 들었겠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깃발을 들은 적이 없어요. 훈수만 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체계, 그리고 정책적인 완성도도 떨어지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어보겠다는 그 꿈이 가당치나 한 일이냐 이거예요. 준비된 대통령이라 해도 대통말통한데 진중권이 혹은 지금 한동훈 주변에 참모 역할 하면서 그림자를 얼씬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완성도로 보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보였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깃발을 들지 않았더라도 어느 진영에서도 지금 그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경륜조차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감동을 줄 만한 인생살이를 살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김경률이가 총선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포에서 출마 선언을 했을 때부터 구설수에만 올랐지 무슨 그 어떠한 분명한 자신의 인생의 경륜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한동훈의 이념 체계 자체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반해서 김문수는 도리어 투철한 정책적인 완성도, 역사관,
정치 이념이 확고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한동훈의 주변 사람들하고 NL계 중도를 표방하면서 좌클릭을 했을 때 종북 세력들과 논리적인 이념체계나 혹은 인물로서 경쟁했을 때 지금 한동훈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기 나가가지고 싸움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한동훈의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 한동훈은 지금 정치를 모르니까 지금 붕 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동훈이 지나가니까 한동훈 이러는데 그거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이념과 가치 체계에 대한 그 참 그 허술한 점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인 태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그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과거 지우기라는 그 어떤 전략에 의해 아주 강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고 다른 시각을, 정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현재 권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비판, 과거 지우기라는 퇴행적인 정치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이런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그 생존 본능만 가지고 있다는 잡범, 그 악질적인 이재명조차도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하고 있어요. 내가 북두 시민혁명군이 지켜볼 때는 목에까지 차올라 있지만은 못 본 척하고 있지 입으로 뱉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과거 답석적이고 퇴행적인 과거 비판에 나서고 현 권력에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에 대한 전술 혹은 한국 정치에 대한 관념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동훈이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퇴행적인 차별화, 현재 권력에 대한 차별화에 대한 그 우려와 함께 현재 국민들은 자유우파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불법 탄핵과 함께 사분오열되어 있는 찬탄파와 반탄파들 간의 그 어떤 통합, 어쨌거나 이제 화해를 하자, 어떤 이념을 새롭게 만들고 가치 체계를 만들어서 통합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그거 자체가 박정희의 공화당 이후 전두환의 민정당, 3당 통합으로 인한 YS의 잔당들, 김종필이를 따르는 잔당들, 온갖 찌끄러기 자탕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내부 분열, 내부에서 반란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박근혜 불법 탄핵을 아우르고 그동안에 표만을 쫓아다녔던 무질서를 이제 통일을 하고 정리하자는 요구와 함께 지금 국회 3분의 2석에 달하는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 그리고 공산 좌파들의 준동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자유우파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위기의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 가지고 현재 권력과 다툼을 하면서 자유우파와 자유우파의 분열을 노리면서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이 재판에서처럼 우는 애를 네 애냐 내 애냐 반을 가르자고 설치는 벼랑끝 전술을 서는 한동훈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미래 권력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애를 갖다가 배를 갈라서 반을 나누자 하는 파치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결국 항복할 거다, 지는 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정치적인 착오입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자, 쉽게 말하면 한동훈 주변에 몰려있는 그 패배주의자들이 이제 한 건 잡았다고 지금 막무가내 식으로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한동훈은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한국의 국민들의 요구를 검토하고 자기의 개성이 무언가를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념 가치 체계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현재 벌이고 있는 정치 노선 혹은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서, 즉 자유우파의 분열, 현 집권 세력과의 경쟁 체제를 이루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통합에 대한 당위에 대해서 과거 지우기, 또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편가르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한동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이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도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한동훈이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능력을 믿는 국민들을 믿고 주변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PD 심상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김문수처럼 자유우파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도리어 분명히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재까지 한동훈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의 잘못된 지금 행위와 태도 혹은 개성, 능력을 보완시키면서 완성도를 확실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면서 국민들의 지지층과 자유우파에게 보여주어서 정치적 신뢰를 한층 한층 쌓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렇게 주변에 휩쓸리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서는 얼마 가지 못해 쪽박을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분명히 경고해 놓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면서 자유우파들의 통합, 그리고 정체성 확립, 그리고 싸움은 적과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국민 여러분 앞에 밝혀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한동훈에게 말하자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정치적인 신념을 분명히 하고 또
그 싸움에 있어서는 외부의 적, 공산자파, 민주당과 해야 되며 이런 이념성의 정체성의 정확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정확한 그 정신적 역사관을 확립시키고 적과 싸우고 왜 내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려 합니까? 그 싸움을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1차 가이드라인을 시청자 500명을 곧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